자, 그래서 이제 이번 파트의 마지막 부분으로는 나라별로 유명한 품종에 대한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와 같이 와인의 본산지에서부터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같은 이러한 또 신세계 나라들까지 각 나라마다 어떤 와인을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왠지 모르게 프랑스에서 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작을 하자면 프랑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와인 지역은 딱 3개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3개만 외우더라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와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으뜸은 무조건 보르도입니다. 보르도가 그냥 짱이에요. 보르도에서는 블렌드, 여러 가지의 품종을 섞는 게 일반적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3개의 품종이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 이 3가지의 포도 품종을 섞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르도는 그 보르도 내에서도 각 지역에 따라 갖고 그 3개 중에 어느 거를 가장 메인으로 쓰고 나머지를 서브로 쓰느냐가 다 달라지긴 하지만 거의 이 3개 와인의 비율이라고 보면 되고 그 해마다 그 해의 각 품종별로 그 해의 퀄리티가 어땠는지를 봐서 비율을 매번마다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와인 메이커의 해합, 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프랑스 보르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곳은 부르고뉴예요. 영어로 버건디라고 부르는데 같은 곳입니다. 이 부르고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하나의 포도 품종만을 써요. 레드 와인에서는 피노누아를 쓰고 화이트 와인에서는 샤르도네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이 부르고뉴의 피노누아들이 자칫하다가는 약간 조금 콤콤한 향이 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취향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피노누아 와인들은 정말 돈을 내는 만큼 맛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맛있는 애들은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지역은 론입니다. 론도 북부랑 남부로 나뉘는데 북부에서는 거의 시라가 메인이 되는 와인들이 만들어지고 남부에서는 그라나시, 시라, 무베르 이렇게 3개의 와인의 블렌딩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와인 중에서는 그 3도시 보르도, 부르고뉴 그리고 론 이 각 도시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품종을 한 번씩 맛보시면은 아 정말 전반적으로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걸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프랑스에서 넘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이태리로 내려가 볼게요. 이태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품종은 산조베제라는 품종이에요. 이 산조베제가 이름이 산조베제 이건데 산이 이 피라는 데서 나왔고 이 산조베제 품종이 끼안티 클라시코의 품종이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뭐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이런 게 다 산조베제 품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6년 동안 살았던 스페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품종은 템프라니오예요. 하지만 이 템프라니오라는 포도 품종이 이 스페인 와인 병에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대부분은 리오하라고 써있거나 리베라 데 두에로라고 써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이름이 나타날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쓰고 그 포도 품종을 안 쓰는 것이 이 9세계, 그러니까 유럽 지역 전 지역에 대한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산조베제도 사실은 끼안티라고 써있지 산조베제라고 레이블에 안 써있고 프랑스에서도 보르도라고 써있지 거기 안에 무슨 어느 포도 품종들 들어가나 이런 건 잘 안 써요. 유럽의 전반적인 특성이 예로부터 그 포도 품종이 아니라 그 땅과 그 클라이마 이 여러 가지 때호아가 중요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 쓰는 것이 전통적입니다. 그래서 스페인도 리오하라고 써있는 걸 많이 보실 텐데 리오하 와인들 중에 대부분이 템프라니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마지막으로 제가 다룰 곳은 독일인데요. 독일은 역시나 대표적인 것은 리슬링입니다. 독일 리슬링, 독일 중에서도 저는 라인가우 지역에 있는 리슬링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독일에서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채롭고 맛있는 리슬링 품종을 갖고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맛을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리슬링이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에요. 이제 9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떠나서 신세계로 한번 가봅시다. 대표적인 품종이에요. 신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동해 볼 것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와인을 만드는 곳은 캘리포니아, 그 중에서도 나파밸리인데 이 나파밸리에서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포도 품종들을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파밸리 지역 원산의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피노누아, 요즘에는 또 진판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말 다양한 품종의 이 와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캘리포니아 그리고 그 위에 오레곤과 그 다음에 워싱턴주 이런 곳들에서는 무궁무진한 와인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까베르네 소비뇽일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은 유럽이랑 조금 맛이 다른 게 포도 품종은 같지만 미국에서 이 기후가 워낙에 이 햇빛이 쨍쨍하기 때문에 더 잘 익는다는 그러한 성격이 있어요. 더 잘 익는 만큼 그 당도가 높아지고 그게 나중에 발효가 끝나면은 알코올 도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진한 알코올 도수, 높은 당도, 높은 산도 이 모든 것이 조금 더 증폭되고 강한 맛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색이 있고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까베르네 소비뇽이 될 거고요. 화이트 와인도 또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화이트 와인의 품종이 미국에서 자라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샤르드네일 것 같아요.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나오고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그 다음에 샤르도네이 이 두 개의 품종이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수상을 하고 있는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지랑 무관하게 오로지 맛으로만 평가를 하자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와인들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남미로 내려가서 갈 나라가 칠레입니다. 칠레가 또 남미의 가장 대표적인 와인 국가인데요. 칠레라는 곳이 고도가 높고 바로 바다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도 잘 오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와인을 기르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요. 미국보다는 조금 더 바람이 불고 조금 더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당도보다는 산도가 살짝 좀 더 살아있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와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칠레도 가장 대표적으로는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을 밀고 있고요. 하지만 까베르네 소비뇽과 함께 칠레를 대표하고 있는 품종이 까르미네르 품종입니다. 이 까르미네르 품종은 원래 프랑스에서 기르던 품종인데 지금은 프랑스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이제는 칠레의 대표 품종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칠레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과 까르미네르 이 두 가지 품종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조금 더 동쪽으로 이제 와서는 아르헨티나를 가봅시다. 아르헨티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포도 품종은 단연 말백입니다. 말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재배가 되는 원산지가 프랑스인 품종인데 거기에서도 사실 말백보다는 메를로로 거의 넘어갔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말백이 너무나도 잘 자라고 너무 맛있는 맛들을 내갖고 지금은 아르헨티나의 대표 품종 중에 하나가 됐어요. 남자분들한테 특히나 추천드리는 품종이 이 아르헨티나의 말백입니다. 아르헨티나 말백이 다른 와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드라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하고 깊은 맛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별로 단 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 사탕이나 아니면 디저트나 이러한 달콤한 것들을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남자분들한테는 말백이 가장 취향에 잘 맞는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꼭 한 번씩 이 아르헨티나의 말백을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말백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두 브랜드가 있는데 까떼나 말백이라는 까떼나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지난번에 3만원 와인 추천편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델로 시에테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이 와인은 100% 말백은 아니고 말백과 다른 것들의 좀 일부 블렌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이 아르헨티나 말백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얘는 3만원대고 이 와인은 지금 5만원에 팔던 와인인데 현재 한국의 수입이 잠시 좀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25,000원까지 할인하는 걸 봤는데 아직 쉽게 찾기는 이제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와인이에요. 하지만 이 두 와인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백 기반 와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제가 남미에 태어났기도 했고 그 다음에 4년을 남미에 살았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남미 와인들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곳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남미를 떠나갖고 이제 호주를 한번 가볼 텐데요. 호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와인 하면은 시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이 시라가 호주에서 굉장히 잘 자라고 특히 시라 품종이 카베르네 소비뇽처럼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그게 잘 익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일조량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에 이 호주가 완벽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나는 시라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하면서도 엄청나게 풍부한 과실향이 나는 게 특징이고, 프랑스 와인들은 조금 더 이 스파이시한 이러한 맛이 강하다면은 호주에서는 시라 와인이 조금 더 무난하고 강력하고 과실향이 오히려 더 많이 나는 그런 맛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특히나 호주에서도 두 개의 지역, 맥클레런 베일 그리고 바로사 밸리, 이 두 개의 지역이 시라가 굉장히 맛있는 지역들로 손꼽힙니다. 호주에서 조금만 더 남단으로 내려오면은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랑 호주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나라들이에요. 물론 둘 다 동일하게 영어를 쓰고 있지만 호주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큰 사막을 생각하면 돼요. 사실 호주라는 큰 나라에 있어갖고 거의 그 바다와 근접해 있는 변두리에만 사람들이 살지 그 가운데 있는 엄청나게 넓은 땅은 다 사막지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반면 뉴질랜드는 식물 생태계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는 엄청나게 나무들도 많고 거의 나라가 초록색이에요. 그렇게 호주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이런 흙 그리고 사막 이러한 지형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이 많고 엄청나게 이런 식물들이 많은 그러한 곳을 오히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뉴질랜드는 온도도 호주보다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잘 자라는 포도 품종들도 호주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낮고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잘 자라는 품종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소비뇽 블랑이 대표적입니다. 소비뇽 블랑이 그 산도가 굉장히 센데 그 높은 산도가 잘 익기 위해서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뇽 블랑이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잘 자랄 수 있고, 또한 피노 누아도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나라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남아공을 한번 가겠습니다. South Africa.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는 남아프리카는 사실상 나라가 거의 백인들이 많고 유럽의 엄청난 유럽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간 만큼 거기서도 와인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문화가 일찍이 안착이 됐어요. 남아프리카 와인 생각하면 되게 유명한 일화가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에서 추방을 당하고 나서 남아프리카로 내려왔는데 남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와인들을 마시면서 남아프리카 와인 중에 특히 콘스탄시아라는 브랜드에 굉장히 깊게 빠졌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3세가 별세를 할 때 마지막으로 찾은 와인이 콘스탄시아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남아프리카 와인들도 굉장히 맛있고 깊은 맛의 와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 남아프리카에서 카베르네 소비뇽도 잘 자라고 여러 품종이 잘 자랐지만 특이한 품종 중에 하나는 피노타지라는 품종이 있어요. 이 피노타지라는 품종이 특이하게도 약간 커피의 향이 나는데 이 피노타지가 남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와인의 큰 그림을 잡아보는 여정을 가봤는데요. 와인이란 무엇인지, 와인의 역사, 와인의 대표 품종들, 그리고 와인의 대표 나라들, 이렇게 길게 한번 큰 그림을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와인을 알아가시는 데 있어갖고 와인 품종별로 라이트 바디, 미디엄 바디, 풀 바디 이런 식으로 나뉘어갖고 하나씩 드셔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소개해드린 나라별로 9세계의 나라들 그리고 신세계의 나라들의 와인들을 먹어보면서 이것들을 하나씩 알아가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하나하나씩 드셔보시면서 와인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이었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와인의 큰 그림을 한번 같이 봤는데, 와인이란 무엇인지서부터 와인의 역사, 대표적인 와인 품종들, 그리고 대표적인 와인 나라들, 이렇게 다양한 방대한 내용의 와인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게 이제 이 와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아가시는 입문자분들에게 정말 와인을 라이트 바디, 미디엄 바디, 풀 바디 이렇게 해갖고 품종별로 드셔보시던 아니면은 구세계 또는 신세계 나라별로 이렇게 드셔보시던지 간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드셔보시고 알아가시는 데 있어갖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인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정말 그 와인 속의 고유의 스토리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는 그러한 재미와 함께 와인을 드시면 훨씬 더 풍부한 와인에 대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에펠탑의 이 아름다운 만큼이나 숨어있는 이 와인 속의 아름다움을 알아가시는데 한 발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여바로